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결혼운이에요. 결혼운인데, 무턱대고 이제 나의 미래 배우자, 그 특징만 쭉 나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결혼에 대한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하는 게 맞나? 내가 결혼과 과연 좀 맞는 성격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든 만나고 있지 않든 그러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풀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고 있던 무의식, 그죠? 타로가 이제 가장 잘 보는 부분이죠. 제가 또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A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내 무의식이 뭔가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 내가 정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거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풀이도 들어갈 거고, 미래 배우자 뭐 빠지면 안 되겠죠. 내가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 하에 내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특징들 풀이 들어갈 거예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번 카드이고요. 끌리는 카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시기별로 이 시기에 들어와 있는 이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도 지금 나에 대한, 이 결혼관에 대한 리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해서 즐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정지 해두시고 카드 뽑아주시면 되세요. 네, 1번 여러분들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좀 현재 상태를 조금 볼게요. 현재 상태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결혼에 대해서 막연히 꿈꾸는 건 있어요. 막연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머릿속에 적혀져 있는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은 절대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가랑 만나고 있던 도중에 이 사람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만남을 더 지속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만남을 깨고 아예 헤어진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그 결혼까지 가기 전에 파혼을 했든 아니면 이제 결혼이 뭔가가 무산되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랑 상대랑 만나고 막 이렇게 뭔가 하면서도, 아, 얘는 나한테 믿음이나 어떤 좀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조금 아닌 척 해도 가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분들이 1번 분들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어쩌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워낙 내가 현실주의자고 좀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욕심하고는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이런 정말 좀 내 스스로도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좀 나의 이런 면들을 완전히 깨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혹은 아니면 아예 내가 이런 생각을 못 버릴 바에는 정말로 현실적인 조건들, 그리고 내가 적어도 불안하지 않을 만한 어떤 안정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덜 사랑할지언정, 덜 불안한 이런 요소들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던가, 나는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내 이런 사고방식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난 어정쩡하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정 때문에 혹은 시간이 이만큼 사귀었으니까 결혼해야지, 나 이런 절차는 밟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지금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제가 막연하다고 표현했던 거는 뭐냐면,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왠지 나는 그 행복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무조건 조금 싫은 거죠. 조금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단절시키고 끝내고 결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자꾸 가는 건데, 정말로 결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인지. 물론 사랑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생활이니까, 그쵸? 그리고 양쪽의 가족들의 또 결합이기도 하잖아요. 절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내가 혼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냥 떠올리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더더욱 막연하게만 느껴질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나한테 제대로 질문은 해봐야 돼요.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를 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참 비슷해요. 비슷한 면에 끌릴 것 같아요. 내가 막 나의 어떤 이런 내가 로맨틱함이 좀 결여되어 있다. 바라고는 있지만 나에게 가장 부족한 이 로맨틱한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으나, 표현이 부드럽고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막 로맨틱하게 막 이벤트 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의 가장 가까운 성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딱 뚜렷한 그 성격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랬지만 여러분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괜한 것에 목숨 걸고 보이지 않는 거에 좀 이렇게 막 매달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막 오버하지도 않고 선을 넘지도 않고 비슷하고 좀 차분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좀 보여지는 면에 굉장히 이렇게 좀 믿음을 갖고 있는 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좀 겉으로 뭘 사고 주고 받고 뭐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머물러 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곁에 머물러 주는 거, 옆에 항상 있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떠나지 않는 거, 늘 돌아보면 항상 이 사람이 있었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런 내가 막연하게 꿈꾸는 이런 행복이 안 될 바에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바에야 나는 그냥 보여지는 것 그대로를 판단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여러분의 가치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더 확 와닿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이 가치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숨기고만 싶었던 이런 자아,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눈에는 보인 거죠. 티를 내고 막 이렇게 막 살갑게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러는 부분이 부족할지언정,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고 아파했던 그 부분들 자체를 볼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감싸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그릇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을 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좀 오래 종사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간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끈끈한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좀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옆에 안정적으로 있어주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를 거고요.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여러분한테서 느끼는 그 묘한 안정감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를 바란다고 욕심부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게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하긴 한데,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러기는 한데, 그 되게 독특한 취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어떤 취미나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뚜렷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서로 좀 같이 취미나 이런 부분들 공유하고 같이 하고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여러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쵸?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내 나름대로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좀 진지하게 다가가 보려고 계획했던 적도 있고, 누군들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다거나, 사람을 만날 때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혼 상대로서 나를 소개해 줬던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결혼 얘기가 오갔던 분들도 있고, 이제는 나는 이 일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결혼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게 되는 누군가랑 나는 아마 연애만 하고 끝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일적인 면들, 이런 좀 내 위치나 존재가 좀 이렇게 자리 잡혀가는 것, 안정감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이제 일복도 좀 터지고, 그죠? 이제 점점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좀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예전 같으면 막 내가 무슨 가정을 꾸리고 결혼이야 이랬다면 지금은 좀 실감이 나는 거죠. 할 수도 있겠다. 가정을 좀 꾸릴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실감이 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이 사람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끝나기보다는 좀 결혼까지 가면 어떨까? 결혼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개념 없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 막 휘둘려갖고 결혼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러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결혼 이러다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미덥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시덥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지금 내가 이러다가 여차하면 이렇게 결혼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 결혼하면 좋겠다. 막 서로 만나면서 막 역시 내 운명의 짝이야. 얼마나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살까 막 이러면서 막 하루하루 막 이런 느낌보다도 이러다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엔 이러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앞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만나는 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좀 차라리 좀 제대로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게 아니면 난 그냥 일만 해도 돼요, 사실.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결혼이 아니면 그냥 일을 사랑해도 되겠다. 나는 그냥 일과 결혼해도 되겠다. 그냥 좀 이런 생각이 좀 반신반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거, 내가 좀 자리 잡고 안정됐기 때문에 상대는 좀 안 그래도 괜찮다, 나에게 사랑만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분들은 그런 느낌보다도 서로 좀 윈윈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더 커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고 이게 좀 보통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어렵게 이제 정말 힘들게, 그죠? 유지하고 있고 엄청난 노력 끝에 얻은 생활 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결혼하면서 방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지가 되는,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은 결혼이고 서로의 커리어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이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하나의 계약이고 거래고 좀 파트너십 이런 걸 좀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만 가지고 하는 거는 나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결혼 상대 이 사람 어때 하고 딱 봤을 때에도 그냥 저냥 만나다가 그냥 저 한두 번 만나다가 아마 바로 결정될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내가 이렇게 좀 너무 결정이 좀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결혼 생각이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결혼을 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나에게 물어볼 만해요. 딱히 그렇게 결혼보다는 그냥 일하면서 연애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막 이렇게 어떤 제도 안에 묶여갖고, 그러니까 서로가 방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이번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랑 만나더라도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뭐 유지가 되는 정도의 결혼이 아니라면, 결혼도 하나의 좀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이대로 지내면서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여러분 미래 배우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번 분들이 누군가랑 이제 만나서 이 사람과의 어떤 결혼을 약속하고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의 그 되게 워커홀릭 그런 느낌 있죠. 이 뭔가 뚫을 수 없는 이 이지적인 이런 뭔가 하나에 몰두되어 있고 몰입하고 막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벽 자체를 이 상대방이 좀 많이 허물어 주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되게 좀 인생의 환기가 되어진다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좀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고 막 이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일 거라는 뭔가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성향 자체도 결혼하고는 딱히 멀어 보이는 사람이고,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고 취미도 막 있고 되게 좀 액티브한 사람인 거죠. 뭔가 생활하는 환경이나 자기 이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이랑 여행 계획 짜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스며들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막 일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닐 거고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될 건데, 그 인연 자체가 뜨문뜨문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난 인연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연한 계기에 만나게 된 이 사람과 그래요? 오늘 시간 되면 볼래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면 여기 같이 갈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나고 연락하고 밥 먹고 뭐 보러 다니고 놀러 가고, 그러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특히나 특징이 상대방 특징 같은 경우는 상대방 쪽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너 좋을 대로 해라식이에요. 이 상대방한테. 음. 너가 좋은 사람이라면 소개시켜줘. 너가 좋은 사람이라면 너가 잘 결정하겠지. 이런 뭔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런 게 아직까지도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좀,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 이 결혼이라는 거, 제도라는 거, 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부모님 있죠? 가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되게 편할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님이나 이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되게 내 생각하고는 되게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엄청나만 약속을 처음부터 해갖고 막 이어지기보다는 설렁설렁 이렇게 뭔가 만나고 하다가 어느새 그냥 그죠? 늘상 만나는 친구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이런 느낌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3번 분들은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분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결혼에 대한 좀 압박을 갖고 있거나 압박감이 있거나 여차저차해서 결혼 안 할 거면은 그만 만나야 되나? 이런 좀 조급함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이상이 사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상은 있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뭐 꿈꾸고 환상을 가지는 건데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안 했다, 그쵸? 안 하고 있고 뭐 안 했고 뭐 그냥 이런 이유는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내가 지금 설령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도 완벽히 내 짝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건데 결혼을 할 만한 어떤 이런 사람이다. 내 기준에 결혼을 이런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맞느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누굴 만나고 있던 간에. 그런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을 생각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이렇게 좀 싫은 점, 단점들이 보이면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겠다. 결혼까지는 왠지 아닐 것 같아. 결혼할 남자는 이래야지, 결혼할 여자는 이래야지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사실 욕심이 별로 없어. 나는 그렇게 계산적이지도 않아 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적어도 그치만 이러면 안 되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아주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그 요건들을 쭉 정리해 봤을 때 하나도 공통점이 없을 거예요. 그러고 아마
조금 막연할 거예요. 좀 막연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좀 내가 이게 좀 난 욕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욕심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있죠. 그거를 진짜로 어디 종이에 써보든 뭘 해봤을 때 좀 이거는 힘들겠다. 이렇게 보면 힘들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결혼을 통해서 내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건지, 결혼을 이만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내 위신이 서서인지, 내 외모, 내 능력, 나는 이 정도의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야 내 이미지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이거를 내가 찾고 싶은 건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내가 정확히 하나를 결정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누구든 딱 하나만 갖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쵸, 다 따질 걸 따져봐도 쉽지가 않으니 결혼을 했다가 이혼도 하고, 그쵸, 그러는 거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내가 좀 혼란스럽다, 만약에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싶을 땐 적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는 좀 추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를 본다면,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는 게 또 얼굴에 다 티나요. 막 여러분 아니면 막 안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막 매달리고 헌신하고 막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던지고 막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냥 나 사랑해주니까 결혼해갖고, 이 사람 나 좋아해주니까 결혼했지, 근데 좀 만족스럽지 못해,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다 안고 갈 만한 책임감까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겠죠.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듣는 딱 이 시기에 결혼을 막 당장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살면서도 여러 사람 만날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좀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본인이 진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싶을 만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이러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이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내 일처럼, 본인의 일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게 물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됐건 정신적인 문제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근데 좀 알게 모르게 상처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성에는 이 사람이 좀 딱히 안 차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좀 꾸준함, 그리고 좀 이렇게 해바라기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봐주는 이런 마음, 결국에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을 많이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신 거 아시죠? 3번 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만났을 때 좀 덜해질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좀 톡톡 쏘고 이래도 상대방이 그냥 좀 이렇게 이게 좀 벽을 세워두는 사람이면 튕겨져 나가겠죠. 뾰족한 것들이 막 와도. 근데 상대방이 그냥 물 같아요. 호수 같아. 강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툭 쏘아내도 풍덩하고 빠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쌓이면 이 사람도 힘들어지겠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고 튕겨져 오는 그런 것들, 그런 충이 서로가 좀
없을 뿐, 이 사람의 어떤 성격 덕분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을 다 걷어냈을 때 남아있는 것들이 이 사람을 좀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싸움이 좀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싸움이 덜하고 그러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좀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 자체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시면서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정말 나한테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너무 좀 내가 성격이 좀 이렇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까지 뭔가 포용해 주려고 하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에게도 그만한 장점이 있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절대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아껴가면서 남녀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봐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만 했다 하면, 그쵸? 연애만 했다 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편에 속해요. 일상이 멀쩡하게 잘 지나가다가도 누군가랑 만나고 사귀고 연애를 하고 깊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에 너무 좀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그리고 이렇게 좀 불안함이 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당연히 혼자 있어도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한데 누군가랑 만나게 되면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냥 좀 이렇게 무난하고 이런 좀 친구나 그냥 뭐 동료 뭐 이런 거는 그냥 어찌저찌 넘어간다고 쳐도 연인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함의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불안했던 게 10가지라 치면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순간 그 사람,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뭔가 더 확장되는 거죠. 행복도 확장되는데
불안함마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모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안할 바에야 누군가를 안 만나는 게 나는 좀 결혼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나는 그냥 날 편안하게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해서 좀 안정되게 살고 싶다.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불안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혼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돌파구, 그쵸?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내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이렇게 두렵고 막연한 것들,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제2의 전성기처럼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가정 안에서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닌 거는 여러분도 알고는 있어요. 다만 내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이렇게 좀 크고 작은 것들이 좀 내 자신을 예민하게 만드는 성향이 조금 짙다 보니까 차라리 좀 안정된 어떤 이런 가정을 내가 꾸리고 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좀 너무 막 갈피를 못 잡고 이러지 않지 않을까? 덜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서의 어떤 결혼, 이런 것들을 좀 꿈꾸셨을 수는 있다. 막상 결혼을 할라 치면 그냥 큰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큰 환상도 사실은 없어요. 사모분들은 현실적으로 나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여러분이 결혼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한다면 그 불안함이에요. 이걸 좀 잠식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관계가 있다면 나는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러한 감정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단점이자 치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배우자를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불안함이 없어질 거야, 이러기보다는 내가 누굴 만나도 불안할 수 있다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쉽게 좀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유독 나한테 그런 것들이 잦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만 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들이 상대자를 만났다는 전제 하에 미래 배우자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쓴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고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고, 선생님이 됐던 코치가 됐건 무슨 하물며 강사가 됐건 어떤 전문가가 되더라도 요즘은 전문가한테도 선생님이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그냥 정보만 전달해주고 제공해주고 알려주고 지식만 주는 그런 느낌을 떠나서 한 사람들의 어떤 영혼, 한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심리까지도 조금은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고, 별다른 직업의 어떤 큰 그 직업 안에서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누가 봐도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직업이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텐 유독 그런 고객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 성격 있죠. 내가 가장 좀 두려워했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나는 이 성격은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이분한테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되게 많은 조언점을 구할 거예요. 평소에도 조언을 구하고 별 크고 작은 문제들 같은 경우도 그냥 상의할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 오늘 좀 이런 게 너무 힘든 거 있지? 라고 했을 때 그래? 이러이러한 건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언이나 이런 거 누가 이렇게 말해줄 때 그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특히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준다. 그럼 그것 자체를 누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기꺼이 여러분은 또 그걸 수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또한 미래 배우자 또한 여러분을 만나면서 내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은 느낄 거고요. 여러분도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서로가 필요한 사람, 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이게 상호 보완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가라앉혀주고 좀 괜찮아 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서로가 보완이 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내 제자 같기도 하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내 딸 같기도 하고 내 아들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4번 분들이 남자분일지 여자분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친구 같기도 하면서 연인 같기도 하면서 보호자 같기도 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보호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미래 배우자한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선 다 똑부러지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내가 감정적인 거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줄 수 있고 좀 중재시켜 줄 수 있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게 됐을 땐 그 시너지는 좀 상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뭐 큰 문제 같다고 하더라도 이 미래 배우자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별거 아니겠구나 라고 갑자기 이렇게 좀 불안하던 마음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하고는 살아도 괜찮겠다,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살면서 좀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이야 서로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이런 가장 큰 불안함 이런 거를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직업적으로도 그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너무 좀 나한테만 이렇게 해줘야 돼, 나만 신경 써줘야 돼 이런 것만 좀 덜 하시고 이 사람의 영역을 지켜주고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인정해준다면 나한테도 이 사람은 얼마든지 더 해주려면 해주지 계산적으로 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5번 분들은 되게 좀 극단적인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난 독신주의로 살겠다. 그죠? 뭐 독신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그냥 마치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즐기고 살겠다. 이번 생은. 난 이번 생에 결혼이고 뭐고 막 이렇게 막 얽매여가지고 이러는 거 나랑 안 맞는다. 혹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제 사주나 제 운명에는 결혼이 없죠. 뭐 결혼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정말 늦게 하실 수도 있고, 최대한 만나볼 사람들 다 만나고, 즐길 것들 다 즐기고, 그리고서 아무런 욕심 없이, 이 상태였을 때 이 분을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의 짝을. 이 사람도 미래의 그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도 보면, 되게 좀 비슷한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것도 되게 많이 경험했고 사람한테 대이는 것도 있었고 그래 사람을 기피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좀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번 생에 막 연애는 결혼은 글렀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나보지 뭐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이런 시기가 분명히 두 분에겐 비슷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을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게 너무나 쉬울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인생을 살면서 이러이러한 고비가 있었고, 막 살기 싫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속 깊은 이야기들, 방황했던 시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거고, 아, 나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또 있었다고? 라는 생각. 그거에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을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애써 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 깊은 얘기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그냥 한마디 두마디 얘기하는데 그 나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또 있다고?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 집안끼리도 좀 비슷해요. 집안의 어떤 이런 모든 게 똑같은 집안은 없겠죠. 서로. 그치만 양쪽 집안에서 서로 문제를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없어요. 서로 어떤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이 환경이 다르다 그래도 이 집안의 어떤 이런 느낌과 이 상대편의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이것도 비슷하다거나, 그죠? 뭐 상대편 부모님들의 어떤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할 때에도 양쪽 집안에서도 난 네가 결혼할지 몰랐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가 결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부모님들이 아 그래 너는 결혼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여러분도 막 진짜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있고 상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뭐 아이 그래 뭐 너는 뭐 결혼을 하든 말든 뭐 너 마음대로 해 그냥 이 정도의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게 됐을 때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 집안의 걸림돌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친구 같아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30대든 40대든 다 상관없이 정말 설령 20대 초반이라 그래도 그냥 남들이 그냥 조금 더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경험 안 했어도 되는 일까지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이게 겉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사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5번 분들이. 근데 5번 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되게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막 이게 힘든 척 안 하는 거예요. 그 해봤자 소용도 없고 다 겪었던 거니까 우스운 거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왜 여러분들이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되게 여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독신을 되게 꿈꾸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해서 막 결혼을 안 할 거야 이것 자체에 굉장히 어떤 좀 마치 이게 하나의 무슨 뭐 목적처럼. 근데 여러분은 그게 거창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만나다가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면 되고, 만나다가 결혼 준비까지 하다 안 되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동거를 해보면 어떻고, 뭐 아니면 어떻고, 그 이거예요. 살면서 그냥 친구처럼 만나서 가끔씩 밥 한 번 먹고 헤어지면서 살아도 그게 뭐 어떻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볼 때에도 조건을 그렇게까지 많이 따지진 않아요. 왜? 나는 그냥 내가 살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뭐 피해주고, 뭐 물질적인 거, 뭐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나한테 너무 의지하고 막 뭐 해달라 하고 이런 건 싫겠죠. 그치만 상대로 인해서 내가 덕보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그렇게 크게 로망도 없거니와 이거 자체 우리 둘이 만나는 게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도 안 하거니와
만나면서 그냥 살면서 하면 되지. 그게 언제가 됐건 나이가 이런 것도 조급함 없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여러분하고 알아서 만나게 될 때쯤에는 이 사람도 사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면이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친구나 다름없어요.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결혼을 해서도 정말 친구처럼 그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창피한 것도 없고 서로 그냥 뭐 그럼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너무 막 지나치게 뭐 이렇게 막 몰입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막 큰 무게를 막 두고 서로 책임을 묻고 이런 것도 없이 아마 그냥 정말 그냥 서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겪어오면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됐고, 우리 서로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자. 그냥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후회 없이 지금처럼 많이 만나시고 혼자 보내고 싶다 하면 시간도 혼자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5번 분들은 되게 좀 친구 같은 결혼 생활, 정말 그냥 뭐 룸메이트 뭐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이상할 게 없어요. 동거만 하면서 살아도 이상할 게 없는 그냥 생활 자체, 그리고 그냥 내 가장 가까운 나의 나의 친구, 이런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